비트코인이 무려 6만 초반대에서 갑자기 7만 5천 불까지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역대급 숏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대장격인 테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 7위 규모의 국채 매수자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현재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퀀터스 관련해서 이것저것 개발도 하고 좀 미팅들도 많아서 영상을 올리기 좀 뜸해졌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좀 찍어야 될 주제가 좀 생긴 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도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사실 그 시황 영상 올린 지 좀 됐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시황을 주도했었던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을 좀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현재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미국의 금리를 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채권에 대한 걱정. 그 중에서도 미국 장기 채권, 여기서 장기채라고 하는 것은 10년물, 30년물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현재 그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는 5.3%를 찍었던 적도 있고요. 이거는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가장 큰 원인 제공들 중 하나가 미국의 국가부채가 현재 4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채권에 대한 공급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권의 공급이 늘면은 당연하겠지만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의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기채를 위주로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금리 상승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위험 자산과 모든 금융 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장기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자산의 벤치마크입니다. 모든 대출의 벤치마크고 미국의 모기지부터 시작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발행하는 채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현재 아닌 밤중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랠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6만 초반대에서 갑자기 7만 5천 불까지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역대급 숏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현재 숏을 보고 있었는데, 즉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는데 그 숏들이 모두 청산되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랠리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국채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아닌 밤중의 랠리, 이 현상을 보시고서 갑자기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역학을 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의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분석의 틀이죠. 일단 비트코인이 갑자기 아닌 밤중에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부채가 40조를 돌파를 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와서 장기채를 바이백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을 다시 바이백, 그러니까 재무부가 다시 사겠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너네가 장기채를 다시 사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자금으로 사올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오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현재 단기채 금리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장기채를 다시 사오겠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이 랠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단기채의 최대 수요처이자 미국 채권의 구원자로 동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계속 들었었는데, 이게 연동이 되어서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랠리이다. 그리고 이 테마가 계속 유지된다면, 즉 무슨 말이냐? 미국의 채권 금리를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그리고 장기채를 재무부가 바이백하겠다. 그래서 단기채 발행을 늘려가지고 이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에 더해서 아마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랠리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거시 위기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은 뭐냐? 국채 시장의 구조적 스트레스입니다. 일단 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 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원래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조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사이에 갑자기 4배가 불어난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쌓아온 부채가 10조 달러인데 갑자기 10년, 20년 사이에 40조까지 불어난 거죠. 국채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의 공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년물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게 5.3%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해서는 상박 압력이 더 있는 게 일단 인플레이션. 현재 중동에서 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죠?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특히나 트럼프는 이제 협상은 포기한 것 같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가 언제 열릴까? 그래서 언제 유가가 정상화될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적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그 클라우드 기업들, 그죠?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 이들도 막대한 규모로 채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AI에 투자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채권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 자체의 수급 자체를 늘리는 걸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자체가 복합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뉴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이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했었을 때 기존에는 뭐 일본, 영국, 중국 아니면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주로 중앙은행들이나 혹은 시중에 있었던 투자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헤지 펀드들도 국채를 사고 있다고 해요. 국채가 그만큼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이들도 수요처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비중이 8.5%라고 합니다. 근데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바꿉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언제든지 국채를 팔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 자체가 붕괴했다는 말을 여기서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데드 스파이럴처럼 계속 동작하게 되면은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패닉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붕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나섰습니다. 재무부가.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라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나섰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채 시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장기채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백 하겠다. 이건 뭔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부가 지금까지 발행한 장기채권을 다시 사오겠다. 근데 이 규모가 전례가 없는 규모로 확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바이백 한도가 1회 한도가 20억이었었는데 이거를 40억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래서 한때 장기물 국채가 빠지게 됐죠. 금리가 내려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자 기준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을 느끼는 겁니다. 이 바이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봉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원인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방 압력에 대한 요인들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는 말 그대로 미봉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구조적이다 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무부가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나섰고, 그리고 최근에 또 베센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40억 달러라는 이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 규모를 전례 없는 규모로 더 늘릴 것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즉 장기채 바이백을 함으로써 이 장기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의지를 표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재무부가 채권을 다시 사오겠다고 했는데 그 채권을 사오는 자금은 뭘로 할 것이냐? 원래 기존에는요, 미국 정부가 흑자를 보는 시절에는 이 흑자를 봤었던 재정 자금을 가지고 바이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이 세금을 걷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흑자를 봤으면은 그걸 통해서 채권을 사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미국은 재정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느냐,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판매한 그 자금을 가지고 단기채를 사겠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듀레이션 교환 혹은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트위스트.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국채의 단기와 장기를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듀레이션 교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트위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연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엔 재무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장기채 금리를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기채가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장기채를 매입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시중에 있는 장기채를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기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무부에다가 자기가 장기채를 팔게 되고 달러를 받겠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장기채를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한 헤지펀드들이나 은행이나 비은행들이 그럼 뭘 살까 했었을 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위험자산인 주식 같은 걸 사겠죠. 그래서 이 바이백이 잘 동작만 한다면은 시장 랠리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라는 분석도 현재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발표가 있은 직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랠리를 갑자기 펼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USDT, USDC와 같은 그 1달러의 가치를 갖는 코인을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내부를 까보게 되면은 1대1 준비금 미분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USDT가 생기게 되면은 그 1USDT가 1달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금을 뭘로 채우느냐? 그거를 만기 93일 이하의 단기채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매월 또 공시를 해야 돼, 심지어.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제 재무부는 시장에 퍼진 장기채를 사와서 그거를 바이백해서 장기채를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뭘 쓰겠다고 했죠? 단기 국채를 쓰겠다고 했어요. TB를 쓰겠다고 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디폴트로 1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TB를 매수해야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된다? 미국 단기 채권에 대한 매수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게 통과된 이후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자, 즉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채의 수요 스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더라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장격인 테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 7위 규모의 국채 매수자입니다. 단일 기관으로서는 세계 7위입니다. 독일보다 많고요. 우리나라보다도 큽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단기채를 현재 테더 매수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채의 수요 스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을 누가 했느냐? 다름 아닌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얘기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3조 7천억까지 팽창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본인이 단기채를 찍어낸다고 결정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배 성장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또 좋은 게 사실상 말 그대로 그냥 신규 매수 수요거든요. 금리 압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재무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채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의 바이백 발표가 있은 직후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랠리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재무부가 갑자기 장기채에 대해서 바이백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백 발표가 있은 직후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역대급 숏스퀴즈가 발생할 정도까지 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숏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100일선 200에서 도파를 하면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공매도가 청산이 되고 이것은 정말로 2021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한 역대급 숏스퀴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RSI 기준으로는 과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백에 대한 게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역대급 숏스퀴즈가 나왔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장의 그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기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갑작스럽게 불장을 맞이하게 됐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고,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에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큰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칼시라는 이 예측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이 지니어스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연내 통과 확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높은 확률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언젠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단기채 발행을 받아줄 물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줄 완벽한 수요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높은 확률로 클래리티 법안이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많이 딜레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채 시장에서 큰 손이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아마 높은 확률로 피할 수가 없는 미래의 흐름일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미국의 단기채를 받아줄 시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거를 이해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현재 재무부가 펼치고 있는 전략이 쉽게 말하자면 장기채를 매입하고 이제 단기채를 발행해서 롤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롤오버 과정이 잘 되면은 좋지만 아마도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취약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 말은 코인 시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만약에 코인 자체가 시가총액이 줄어든다 하게 되면은 USDT나 USDC에 대해서 매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들은 단기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채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국채가 폭락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리스크 요인도 우리는 대비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그 전체 시장에서 많이 보급되고 많이 쓰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메가 트렌드를 반드시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시황 영상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 그리고 제 수강생 분들은 높은 확률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 결합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제가 해왔던 얘기들과 되게 일치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기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전제는 이것이 잘 된다는 가정 하에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읽어보고 그리고 감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방법, 그게 제가 지향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스레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투자에 접목하느냐 라는 내용을 다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는 좀 그래서 무료 세미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8월 26일 여기 적혀 있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으로 하던 투자 90분이면 끝내드린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00% 무료인데요. 100% 무료인데 인원수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꼭 무료 세미나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